재테크 막막하시죠? 어떻게 언제까지 종잣돈을 모아야 하고 어떤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이 영상 하나로 끝내드립니다. 재테크는 총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종잣돈 모으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 종잣돈 모으는 단계. 두 번째, 내게 맞는 재테크를 찾는 단계. 세 번째, 본격적으로 굴리는 단계. 네 번째,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드는 단계. 이렇게 총 4단계입니다. 이 4단계를 거치지 않은 재테크는 모래성이에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4단계의 틀을 머릿속에 확실히 넣어두신다면 경제적 자유는 시간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종잣돈 모으기 단계예요. 종잣돈 모으기 영상에서 종잣돈 모으는 방법은 자세하게 설명은 드렸었죠. 먼저 스노우볼 이론을 아셔야 돼요. 초반에 굴리기 시작하는 눈덩이의 크기가 클수록 그 크기와 속도는 제곱 이상에 비례한 속도로 커진다라는 개념입니다. 묻고 더블로 가는 거죠. 가급적 집중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종잣돈을 모으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소득이 10이라고 했을 때 이 10의 소득은 현재에 대한 투자 그리고 미래에 대한 투자로 나뉩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미래에 대한 투자가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소득 10을 어떻게 나누느냐? 예를 들어 27살 때는 현재에 대한 투자 1, 미래에 대한 투자 9, 30살 때는 미래 8, 현재 2, 35살 때는 미래 7, 현재 3, 50이 돼서는 미래 2, 현재 8. 이런 식으로 시간이 갈수록 미래에 대한 투자는 줄이고 현재에 대한 투자는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 시절에 얼마나 빨리 많은 종잣돈을 모으느냐가 내 재테크 인생의 방향과 결과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겠죠. 종잣돈 모으기 영상에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궁상맞게 돈을 모으는 건 내 젊음을 돈에 팔아버리는 거다. 차라리 젊을 때 쓸 거 쓰고 놀면서 즐겁게 보내겠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이야 그 사법시험이 폐지가 됐지만 어떤 청년이 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폐인처럼 공부하면서 판검사가 됐다고 쳐요. 그 청년은 그 3년의 젊은 시간을 잃어버린 걸까요? 물론 종잣돈 모으는 것과 개념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스노우볼 이론의 개념으로 본다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젊은 시절 3년의 인풋으로 인해서 그 나중에 아웃풋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초기 3년의 인풋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 100년이 넘는 시간 중에서 3년이 긴 시간일까요, 과연? 젊은 시절 이 3년의 노력으로 인해서 나중에 모여지는 돈의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상상 이상으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젊은 시절 잠깐 희생을 함으로써 나중에 더 큰 여유를 갖게 된다면, 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면 이건 시간을 낭비하거나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개념에 가깝지 않을까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게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도 없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인드야말로 여러분이 평생 재테크를 하면서 머릿속에 넣고 가져가야 할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종잣돈을 모으면서 주식 같은 재테크를 같이 하라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200원, 2,000원 아껴가면서 종잣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주식을 해요. 몇 분 만에 몇만 원, 몇십만 원이 왔다 갔다 하죠. 이 상황에서 과연 200원, 2,000원을 아낄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제가 직접 해봐서 잘 알아요. 주식 조금만 오르면 몇십만 원 오르는데 내가 지금 2,000원 아낄 필요가 있을까? 궁상맞게 안 살아도 돈 쉽게 벌 수 있는데 에라 그냥 주식 해버리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사람 심리입니다. 이렇게 주식으로 수익이 조금 났다. 그러면 종잣돈 모으기는 먼 나라 일이 돼버립니다. 손실이 나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종잣돈이 모여야지만 재테크 효율성이 높아지고 목돈이 있어야 레버리지, 즉 대출과 결합이 됐을 때 큰 효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목돈일수록 큰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3,000으로 할 수 있는 것과 5,000으로 할 수 있는 그 가지수가,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돈이 모이는 속도도 다르고요. 1억에 5%면 500만 원이죠. 3천만 원에 5%면 150만 원입니다. 시작부터 달라지는 거죠. 종잣돈이야말로 레버리지 끝판왕이다. 그리고 종잣돈, 내 돈이 많아야지만 길게 버틸 수가 있어요. 경기 하락 시에 내 부동산이나 주식을 샀는데 자산 가치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 장기간 침체가 됩니다.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난 레버리지를 투여했기 때문에 금융 비용이 많이 나가는 상황이에요. 이때 레버리지 비율이 높으면 내가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때 버티기 위해서는 내 돈, 즉 종잣돈이 많아야 버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종잣돈 못 모으시는 분들, 절약하지 않는 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투기성입니다. 이런 분들일수록 투기적으로 투자하는 성향이 강해요. 나 자신을 통제하고 이 고통의 절약 과정을 통해서 종잣돈을 모으신 사람들만이
전공법으로 재테크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 종잣돈 모으는 시기에는 종잣돈만 모으세요. 제가 현금의 위기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상승효과님,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종잣돈 모을 때도 예적금으로 모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종잣돈은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 하락 다 무시하고 그냥 전공법으로 무식하게 예적금으로만 모읍니다. 그럼 이 시기의 특징은 뭘까요? 이 시기는 전쟁터 나가기 전에 총알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죽은 듯이 지내는 침묵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지칠 수가 있어요. 피폐해지고. 그래서 저는 이 종잣돈 모으는 기간을 가급적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돈을 굴려야 될 시기도 놓치면 안 돼요. 3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럼 모아야 할 금액은요? 사회초년생들은 3천에서 5천 정도, 그리고 주부들, 결혼하신 분들은 5천에서 한 1억 정도, 이 정도면은 적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 사회초년생 월급 200만 원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200만 원보다 많이 버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시간이 지나면 월급도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200의 50%인 100만 원을 저축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36개월 동안 100만 원을 모으게 되면 3,600만 원이 되죠. 월급이 조금 더 되거나 저축을 더 많이 하거나 부업을 통해서 조금 더 버시는 분들은 5천 이상도 모을 수가 있어요. 종잣돈 영상에서 제 친구 얘기해드렸죠. 3년 반 동안 1억 모았다고요. 요즘에 부업하는 방법도 정말 많아요. 조금만 노력하고 관심 가지게 되면은 한 달에 몇십만 원 더 버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소비 통제가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나중에 소비 통제에 대한 영상도 한번 따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비 통제 원칙을 3가지만 먼저 알려드리면은 첫 번째, 생존에 필요한 것만 산다. 두 번째, 감가상각되는 물건은 사지 않는다. 세 번째, 자산이 아닌 부채는 사지 않는다. 꼭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도 3년이란 시간은 정말 빨리 가요. 그렇다면 정말 내가 절실하게 죽을 각오로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생 전체에서 3년만 고생해서 일단 눈덩이만 만들어 놓으면 경사에서 그 눈덩이를 굴리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다음 2단계. 종잣돈이 모이면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할지 나에게 맞는 투자처를 고르는 단계예요. 즉 공부하는 단계죠. 이 단계는 1단계의 종잣돈 모으는 단계와 병행을 할 겁니다. 돈 못 쓰고 술 안 마시고 뭐 할 거예요? 게임, TV, 연애? 공부하세요. 종잣돈이 모이는 3년 뒤 우리는 그 눈덩이를 경사에서 굴립니다. 이 급경사에서 컨트롤이 안 되면 이 눈덩이도 놓치고 나도 넘어지게 됩니다. 아까 종잣돈 모으는 단계를 총알 모으기에 비유를 했죠. 전쟁터에서 총알만 있다고 싸울 수 있나요? 총이 있어야 되겠죠. 성능 좋은 총. 재테크에도 나한테 맞는 재테크가 있습니다. 궁합 맞는 게 있어요. 제 영상 중에 부동산 주식 어디에 투자해야 되나 그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린 영상이 여기 있죠. 이처럼 내 성향이나 지식 그리고 나의 성격에 따라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나에게 적합한 투자처는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많이 알면은 저절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 주식, 부동산, 펀드, 채권 뭐 여러 가지 재테크 관련 책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나의 메인 투자처가 결정이 됐다면 그 분야의 책을 꾸준히 읽어가는 겁니다. 한 분야의 책을 30권 정도만 읽어도 준 전문가가 되거든요. 이 책을 읽는 방법은 저의 그 성공하는 독서법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 목표를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종잣돈 얼마를 모아서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몇 년 안에 얼마를 모으겠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목표예요. 이게 아니라 나중에 그 돈을 모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까지 생각을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돈을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을 생각을 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돈에도 인격이 있거든요. 쓰는 사람에 따라서 돈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내 인격에 맞게, 나의 성격에 맞게 가치 있게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참고로 제 인생 목표를 말씀드리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가치적인 부분에 궁극적인 내 목표를 가져다 놓게 되면은 금전적인 부분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정리하면 2단계 내게 맞는 재테크를 찾는 단계는 1단계 종잣돈 모으는 단계와 병행을 하고 공부를 하는 단계다. 그리고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본격적으로 눈덩이를 굴리는 단계예요. 이제 우리는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이미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버신 분도 계실 거고 주식으로
엄청나게 손해를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뭐 카푸어, 하우스 푸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금만 갖고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미 3단계에 돌입하신 30, 40대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단계의 재테크는 뭐 국제 정세, 경제 현황, 그리고 나의 자산의 변동,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맞게 유기적으로 변동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될지를 모른다면은 전쟁터에서 눈 감고 총 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결국에 1단계, 2단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3단계도 성공적으로 밟아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5년, 10년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종잣돈 모았다고 본격적으로 굴리자 해서 공부 없이 파생상품 투자하고 바로 경매 뛰어들고 그럼 성공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처음엔 절대 수익률을 높게 잡는 게 아니에요. 경험과 노하우를 쌓으면서 천천히 복리로 수익을 높여가는 겁니다. 내 지식과 경험이 쌓일 때까지는 천천히 가는 거예요. 준비만 돼 있으면 타이밍과 기회가 오기 마련이에요. 그 순간을 잡았다면 한순간에 때려잡는 겁니다. 특히 주식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수중에 돈을 현금을 갖고 있지를 못해. 계속 주식에 때려 박는 거예요. 찔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도 투자입니다. 그리고 로또, 복권, 도박 같은 한탕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왜 위험하냐면은 나 스스로에게 쓸데없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돼요. 쉽게 큰 돈이 나한테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마인드,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면은 나의 재테크 마인드, 나의 생활이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그냥 나 자신의 노력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겠다는 그런 마인드만 가지시는 거예요. 내 그릇의 크기를 늘려가면서 천천히 부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3단계 본격적인 그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 채널에서 여러 가지를 같이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같이 공부를 해 나가자고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단계, 시스템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돈이 돈을 버는 단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말하는 부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방법은 아주 다양한데 뭐 임대 소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주식 배당 소득, 아니면 사업 소득, 자영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바타 소득, 나중에 또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이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의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핵심은 내가 일하지 않고 내 돈과 시스템이 돈을 벌어다 주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는 거예요. 성공적인 눈덩이 만들기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굴리는 단계는 정말 쉽습니다. 우리는 경사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경사에 눈덩이만 놓으면 저절로 굴러갑니다. 성공적인 눈덩이 굴리기가 이루어지면 어느 시점부터는 지 스스로 굴러가게 돼 있어요. 손을 놔도 혼자 굴러가. 우리는 그 경사만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나의 금전적인 목표뿐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치적인 궁극적인 목표, 그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돈을 벌고 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인드를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테크 방법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 재테크의 틀과 마인드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 틀만 제대로 잡혀 있다면 눈덩이는 스스로 굴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냥 시작만 하면 됩니다. 오늘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스스로 쇠뇌시킬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4단계는 금수저가 아니라면 누구나 거쳐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이 단계는 뛰어넘을 수도 없고 뛰어넘을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단계를 밟아서 천천히 가는 거예요. 사회 초년생분들, 그리고 결혼하신 주부님들, 그리고 40, 50대 뭐 어머님, 아버님 분들께서도 돈이 없다면 첫 단계, 1단계부터 그냥 시작하는 건 똑같습니다. 누구나 1단계부터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 늦었다고 성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로또나 복권, 도박 같은 걸로 돈을 번 사람들이 왜 망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돈은 들어왔는데 그걸 담을 내 그릇이 안 돼서 망하는 거예요. 단계를 밟아서 내 그릇을 차근차근 키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부자는 천천히 되는 거예요. 부자는 진흙 토기를 굽는 과정하고 똑같거든요. 일정 시간 그 토기를 불에 달구면서 단련시키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 그릇은 깨지게 됩니다. 급하게 준비 없이 된 부자는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어요. 찐득하게 부자의 그릇을 만들어 나가는 상승효과 TV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상승효과 TV가 함께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